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2018년도 거 소방 유치학과학도 기출문제 해설을 올리려고 합니다. 좀 오랜만이긴 한데, 소방 유치학과학 21번부터 한번 강의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마찬가지로 문제집 저작권은 여기 있습니다. 전제문제집 12제. 자, 2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상기체 등 엔트로피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폴리트로피 과정 맞죠? n이 k일 때, 여기서 k는 비열비를 의미하죠. 이때 성립하는 거고, 가역 단열 과정이죠. 등 엔트로피 과정은. 또 3번 4번을 풀 때는 이제 온도가 증가할 때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한번 식으로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단열 과정일 땐 얘가 일정하잖아요. PV의 K승이. 그 일정한 값을 제가 C라는 상수값으로 놓으면 일단은 어 P는 몇이 돼요? VK 승분의 C가 되고, 반대로 V는 몇이 되죠? P분의 C의 K분의 1승이죠. 맞나요? 지금 얘랑 이 C랑을 지금 연산을 한 거죠. 자, 왜 그렇게 했냐면은 PV는 NRT 식에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 PV를 처음에 P에다가 지금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V에 K 빼기 1분의 C가 되는 거 맞나요? 또 그 다음 PV에는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V 자리에다가 째를 넣는 거니까 P에 1 빼기 K분의 1 C의 K분의 1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K가 1보다 크죠? BRB K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그렇고 둘 다 값은 양수예요. 자, 온도가 증가함이라 했죠. 그럼 여기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V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반대로 반비례하니까 감소해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P의 값은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는 맞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비체적 증가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체적은 이제 지금 제가 질량을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결국 최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은 반대로 감소를 해야 될 겁니다. 자, 22번. 관내에서 물의 평균 속도가 9.8로 흐를 때 속도 수도는 얼마인가? 이건 이제 공식상 어떻게 돼요? 속도 수도 2G분의 V 제곱이죠. 그래서 2G V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유체 흐르는 힘 공식이 뭐죠? 로Q V1 빼기 V2가 되죠?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개 스프링 힘이잖아. 스프링 힘은 그 하나가 KX니까 근데 4개가 있으니까 4KX가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보면 로가 1000이죠. 그 다음에 유량이 여기 0.01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지금 10이라 돼 있죠? 이게 V1이 10이고 지금 그 멈추는 거니까 최종 속도 V2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K가 지금 10인가요? K가 10인데 여기 단위가 여기 센티미터니까 이제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잖아요. 그 이제 10 뉴턴 퍼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예요? 1000 뉴턴 퍼 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이 되는 거죠. 1000. 여기서 1000을 대입하고 그다음에 x 값이 몇이 돼요? x 값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x를 구하면은 4000분의 몇이 되죠? 100이 되나요? 그래서 40분의 1이 되네요. 40분의 1이니까 0.025m인데 0.025m는 2.5cm죠. 그래서 2.5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기체 정합비를 CP와 CV의 관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CP는 뭐예요? K 빼기 1분의 K 얼바고 CV는 K 빼기 1분의 1 얼바죠. 그러면 일단 K가 1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CP가 CV보다 크죠? 답이 3번이 되는 거 맞나요? 그죠? 4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P고 여기가 V야지 맞는 거죠. 자, 25번. 피스톤의 지름이 이렇게 돼 있는 유압장치가 있다. 그 피스톤 안에 작용 압력은 똑같고 큰 피스톤에 이제 1000N 힘 발생시킬 때 작은 피스톤 발생한 힘은 무엇인가? 이건 파스칼 원리 문제죠. 압력이 가해주는 압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P는 A분의 F분의 이게 똑같은 건데 단면적을 봐봐요. 면적이 그 지름이 지금
10이랑 50이잖아요. 1대 5죠. 그러면은 이제 원으로 기준했을 때는 이제 4분의 파이 d제곱이잖아요. 면적 공식이. 그러니까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 면적의 비는 1대 25라는 소리죠. 1대 5였던 게 제곱이 돼서 1대 25가 되는 거죠. 힘은 어떻게 돼요? 힘은? 지금 그러면 힘도 지금 압력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압력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힘도 1대 25B가 돼야 되죠. 근데 큰 피스톤에서 1000N의 힘을 발생시켰죠.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게 10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대 1000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럼 X는 어떻게 구해요? 이게 비례식이니까 25X가 1000이죠. 그러면은 4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체가 매끄러운 원가속 흐를 때 레이놀즈가 1200이라면 관 마찰 계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건 이제 공식을 알고 있죠. F는 레이놀즈 수분이 64죠. 그래서 이제 1200분의 64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27번 한번 볼게요. 2cm 떨어진 두 수평한 판 사이에 기름이 가득 차 있고 두 판 사이의 정중앙에 두께가 매우 얇은 한 변의 길이가 10cm 정사각편에 놓여 있다. 이 판을 이제 이와 같은 속도로 수평하게 움직이는데 0.02N 힘이 필요할 때 점도가 몇인가? 자, 이제 그림부터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에 이렇게 정사각형 판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은 이제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한쪽 면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쪽 면. 이쪽 면만 생각했을 때 어, 일단 여기가 몇 cm예요? 두 판 사이가 지금 2cm니까 절반이면 1cm죠. 맞나요? 그러면 타우가 몇이 되죠? 전달능력 타우가 mu du dy잖아요. 그리고 얘는 전달능력이니까 a분의 f라고도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mu는 지금 구하려는 거고 du dy를 구해야 되잖아요. du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거죠. 10cm per 초죠. 그러면 10cm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y는 어떻게 돼요? 이 그 간격이 지금 1cm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보면 될까요? 는 a분의 f죠. f가 몇이에요? f가 지금 0.02N의 힘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절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지금 각각 0.01N, 0.01N이 작용해서 총 0.02N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 면만 작용하면 0.01일 거란 말이죠. 0.0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누기 몇이 돼요? 단면적.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편이면 또 10cm는 이제 0.1m죠. 그러니까 뭐 0.1에 제곱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사각형 판의 면적이. 그러면 이제 뮤를 구하면은 0.1 이렇게 됩니다. 28번 부자의 오르내림에 의해서 배관의 유량 측정하는 건 로터미터. 자, 연력학적 용어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 지금 1, 2, 3번 다 맞고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자멸이죠, 자멸. 상변화 일으키는 거. 자멸. 펌프를 이용하여 10m 높이 위에 있는 물탱크로 유량, 얘를 퍼올리려고 한다. 관론의 마찰 손실 수소가 3.8m고 펌프 효율이 85%일 때 펌프에 공급해야 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이제 공식이 뭐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0.85분의 1 효율, 그 다음에 9.800, 그 다음에 Q는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단위가 지금 분으로 나눠졌으니까 초로 바꾸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찰 손실수도 3.8인가요? 근데 3.8이 아니라 여기 10도 있으니까 그 원래 이제 양정 10에다가 관론의 마찰 손실수도 3.8까지 더해서 13.8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주면은 796이 나옵니다. 31번 이제 회전 속도랑 이제 송출량이란 전향적 문제죠. 이거는 이제 상사 법칙이죠. 이제 Q는 이거에 비례하고 H는 여기에 비례하죠. 그러면 지금 송출량이 얘가 됐죠. 그렇죠? 지금 그 D는 변하지 않아요. 그 펌프 자체의 어떤 펌프 자체는 변하지 않고 지금 회전 속도가 변하는 건데 Q가 지금 1.1배 됐죠, 여기서. 그러면은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N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1.1배 되면 되죠. 그럼 아래에서 이게 1.1배 되면 제곱값은 1.1의 제곱이니까 1.21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H값도 몇 배 되는 거예요? 1.21배가 된다는 거죠.
자, 모세관 현상에 있어서 물이 모세관 따라 올라가는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모세관 형성 공식 있죠? 이거죠? 그러면 자, 일단 이게 감마가 또 이제 로우 G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식을 분해했으면, 자, 1번 표면 장력이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시그마가 커질수록 H가 커진다. 맞죠? 관의 지름이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관의 지름이 크면 반비례로 작아져야 되죠? 밀도가 클수록 높이 올라간다. 얘가 클수록 오히려 또 작아져야 되고, 중력의 크기와 무관하다. 이 중력 가속도랑 관련이 있잖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F는 mg인데 이 중력 가속도는 분명히 관련이 있죠. 자, 33번 그림과 같이 30도로 경사로 기울어진 0.5 곱하기 3m 크기의 수문 평방 AB가 있다. 이제 A점 힌지로 연결됐을 때 이제 B점에서의 그 힘 구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죠. 이런 문제도 많이 봤을 텐데,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전압력 FP를 구해야 되죠. FP는 이거 맞나요? 그죠? 그러면 9,800에다가 지금 여기가 H 바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3 곱하기 사인 30도. 근데 거기다가 이제 3 곱하기 사인 30도 하면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사인 30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돼요? 아까 면적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나요? 0.5 곱하기 3, 0.5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계산해주면은 11025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작용점 YF 구할 수 있죠. 이 공식이 뭐였어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은 Y바가 지금 뭐예요? 1.5죠. Y바. 지금 Y바가 이 길이죠, 이 길이. 1.5 절반. 그 다음에 12분의 BH 세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12분의 1 B가 뭐죠? B가 0.5죠. 그리고 높이가 3이죠. 3. 그 다음에 B H Y바 1.5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계산해주면 2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FP YF가 F Y바 곱하기 어뢰였던 거 기억나나요? 어떻게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전압력이랑 작용점 이거의 모멘트 값이랑 지금 이 우리가 숨을 여는데 필요한 힘이 F Y바가 지금 아까 이 길이었었죠. R은 뭐예요? R은 이 길이에요. 이 길이가 R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냥 계산해주면 아까 FP가 11025 YF가 2 F에다가 Y바가 1.5 R도 1.5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F 값이 7350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34번. 관내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그림같이 액축에 설치하였다. 관내에서 물의 유속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가볍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Vn 루트 EGH 쓰면 되나요? 맞나요? 2, 9.8 여기서 H는 지금 여기랑 여기의 차이죠? 그러니까 7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1.7이라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35번. 파이프 단면적이 2.5로 급격하게 확대되는 구간을 지나는 유속이 이렇게 됐다. 부채도 손실계에서 0.36이면 급격 확대로 인한 손실수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AV가 똑같죠. 일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빠른 속도 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가 2.5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확대됐을 때가 1.2 속도잖아요. 얘는 느린 쪽의 속도죠. 단면이 더 크니까. 그럼 빠른 쪽의 속도 V fast를 구하자는 거죠. V fast는 지금 단면적이 2.5배로 확대됐으니까 이제 2.5 속도는 2.5배가 되면 되죠. 맞나요? 이렇게 되면 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손실수도 H는 어떻게 구해요? K 2지분의 빠른 쪽 속도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죠. 근데 그 K가 지금 여기서 0.36이라 했죠. 그 다음에 2G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36번. 관 A에는 비중 이제 1.5인 유치가 있고 만원비터 유치는 비중 13.6인 수은이고 수은의 높이차 H는 20이다. 관 A의 압력을 종전보다 40kPa 증가했을 때
마노미터에서 수온의 새로운 높이차 H2 다시는 약 몇인가? 자, 이 문제는 이제 지금 압력을 지금 A 압력을 높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이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이렇게 낮아지고 얘는 이만큼 높아지겠죠. 그 변화된 높이를 뭐 x라고 할게요.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높이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아까랑 비교했을 때 변화되는 것만 이제 생각해서 같다고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 추가됐죠. 40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니까 거기다가 그 기존에 이제 원래 기존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를 안 했을 때 원래 여기서 파스칼 법칙에 만족했잖아요. 우리가 압력식이 같다고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변화됐을 때 이 빨간색을 친 것처럼 이제 변화됐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량만 이제 계산해서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됐어요? 여기가 변화량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나요? 지금 비중이 1.5니까요. 1.5 곱하기 이제 9,800 감마에다가 x. 얘가 뭐랑 같으면 돼요? 지금 오른쪽에서는 이쪽이 변화된 거죠? 맞나요? 여기랑 여기가 변화됐죠, 둘 다. 그러니까 13.6 곱하기 9,800이죠. 얘는 지금 13.6이니까요, 비중이. 거기다가 여기는 2x가 되겠죠?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 개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x 값을 구해주면은 0.159m가 나오고 이게 결국 15.9cm가 되겠죠. 그러면 H2 다시 이 높이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차는 기존의 H2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H2잖아요. 여기다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줘야지 H2 다시가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2x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20에다가 2 곱하기 15.9인가요? 이걸 해주면은 51.8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주 기체, 유체, 액체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체랑 그렇고 유체도 그렇고 이제 맞는 얘기고 이제 C의 액체가 틀렸죠? 참고로 유체에서 이제 기체랑 액체를 둘 다 이제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전단 능력이 전단 변형률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체에서도 뉴턴 유체를 말하는 거죠. 뉴턴식 타워는 mu, du, dy 얘를 만족하는 뉴턴 유체를 만족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번 지름이 2cm인 이제 금속 공 선풍기 켠 상태에서 냉각 지름이 4cm 금속공을 선풍기를 끄고 냉각 대류 열 전달량의 비가 어떻게 되냐. 단 두 경우 온도차는 같고 선풍기를 켜면 대류 열 전달 계수가 10배가 된대요. 자, Q는 Q는 어떻게 돼요? HA 델타 T죠? 그러면 이 대류 열전달 계수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선풍기를 켰을 때랑 껐을 때잖아요. 10배가 되죠. 켰을 때. 그러니까 10대 1이죠. 단면적의 비는 어떻게 돼요? 단면적의 비? 우리가 구체 같은 경우는 건널비 면적이 4파이 R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지름 R이 사실 이제 지름의 절반이죠. 그죠? 어쨌든 뭐예요?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름이 2대 4,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면적비는 1대 4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온도차는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1대 1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몇 대 몇이 돼요? 이 Q의 B는 H랑 A를 곱하면 10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1대 0.4네요. 지금 선지 보니까 2번이겠네요. 자, 관로에서 20도의 물이 수조에 5분 동안 유입되었을 때 유입된 물의 중량이 60kN이다. 이거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G, 감마 AV 이거 이용하면 되죠. 얘는 사실 이제 뭐 감마 Q죠. 이 AV가 이제 Q니까요. 최종 유량. 그럼 Q는 감마분의 G 이렇게 돼서 9,800분의 G가 몇이죠? 6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5분 동안이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는 5분, 그러니까 5 곱하기 60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0.02가 나오겠네요. 40번.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뭐 1, 2, 4번 성질 맞죠? 근데 펌프의 회전 속도를 높여 흡입 속도 크게 하는 거는 이제 반대되는 얘기죠. 오히려 캐비테이션이 더 발생이 잘 되는 그런 조건인 거죠. 네. 이걸로 이제 소방 유치역학 2018년도 9월 거 문제풀이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좀 오랜만에 하긴 해서 이전이랑 조금 설명하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네.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